자, 오늘은 교재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반드시 나오는 건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점유자와 회복자를 이해하실 때 임차인, 임대인 이걸 대입하면 안 돼요. 세입자가 살다가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다. 280페이지요. 280페이지. 이렇게 대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에 별도로 규정이 있어요. 뭐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이런 것도 대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해당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 그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미분양 아파트가 있길래 미친 척하고 한번 문을 열어봤더니 안 잠겨 있어요. 웬 떡인가 싶어서 들어가서 살다가 집에서 걸려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다. 이런 예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거 꼭 떠오르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일본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남자 혼자 오피스텔에 사는데 퇴근하고 오면 뭔가 좀 물건이 좀 움직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CCTV 설치해놨더니 이 양반이 출근하면 다락방에서 어떤 여자가 기어나와서 낮에는 자기 집처럼 막 활동을 하고 생활하다가 물건 제자리에 놓고 어떻게 해요? 밤에 들어가서 살고 이런 게 우리나라 영어로도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셔야 되고 세입자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건요.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 과실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불로소득.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이득을 통칭해서 과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편하고요. 두 가지가 있죠. 천연과실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을에 사과가 열려요. 또는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옆집 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짜요. 닭을 키우는데 아침마다 달걀, 계란을 낳아요. 이런 것들은 뭐가 되냐면 천연과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해주는 불로소득이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다. 법정과실이고요. 치료, 차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급은 과실이 아니겠죠. 그죠? 월급은 뭐예요? 노력의 대가잖아요. 과거에 문제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재판에서 문제됐단 말이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뭐예요? 국가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삥 뜯어 가는 거다. 불로소득이다. 과실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국가가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뭐가 들어가죠?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입장료는 과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아무튼 과실은 뭘 말하죠? 불로소득을 말해요. 일단 결론은 교재 좌측의 중간에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 선의의 점유자는 남의 집인지 몰랐다면 그 사람은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따라서 수치한 과실은 물론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냐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사과를 땄다 돌려줄 필요 없는 거고요.
건물이면은 차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조심할 게 만약에 차임을 받을 수 있다란 말이잖아요, 그죠? 역으로 말하면 자기가 살더라도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점유자가 악이에요. 악이면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부당이득으로서 그것을 반환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할 필요가 없고, 그죠? 다만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요때는 대가라도 뭘 해줘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는 개가 보니까 주인이 있는 개처럼 보여요. 근데도 이뻐 보여서 뭐죠? 데려왔어요. 그럼 저는 악의 점유자잖아요. 그죠? 근데 개를 데려와 가지고 몇 달 지나 보니까 며칠 지나 보니까 요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저는 저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그 개 주인에게 엄마 개뿐만 아니라 뭐죠? 새끼기까지 뭐요?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제대로 그 개를 관리하지 못해서 강아지가 죽었다면 과실로 뭐 하지 못했어요?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대가라도 뭘 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측에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땡이 D가 있어요. 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 취득권은 인정하되 그 과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 나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법은 선이면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이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이기만 하면 되니까 점유자가 선이이긴 하지만 뭐가 있더라도요? 과실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이걸 한자로 쓰는 이유 아시겠죠? 뭐하고요? 요구하시라고. 고의과실하고 뭐죠? 구별하시라고. 그죠? 문제는 뭐죠? 이거는 한자로 나와요. 한글로 나오고. 아무튼 선이이더라도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뭐는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는데 갑이 점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을의나무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나무가 을의나무인지 갑이 몰라요. 선인데. 다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자신의 나무가 아니라 을의나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여가지고요. 가을이 돼가지고 이 나무에서 사과 2박스를 따게 된 거죠. 몇 박스요? 2박스. 그래가지고 흐뭇해 있는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내 나무에서 딴 사과니까 사과 내놔라라고 했을 때 사과를 줄 필요가 있느냐?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선이고 과실이 있더라도 뭐는 있어요? 과실 수취권은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을에게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을이 갑으로부터 사과를 안 받으면 손해를 입죠. 뭐 때문에? 갑의 과실 때문에. 불법행위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예요? 불법행위잖아요. 따라서 사과 자체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판례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나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 둘로 나누어야 됩니다. 요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와 아니면 점유자에게 멸실훼손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당연히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남의 집에 들어 살다가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안 나간다 버티고 있는 사이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노숙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하는 거죠? 고의 과실을 전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 법정을 보시면은 좌측 맨 위 202조가 있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는 여기서 책임 있는 사유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고의 과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자에게 책임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냐? 이렇게 부담합니다. 점유자가 선의이고 and 자주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악의이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타주면 이때는 손해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A라는 건물. 갑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갑의 점유는 선이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건물은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소유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병이란 놈이 지나가다가 이런 거지 같은 세상 해가지고 방화를 하는 바람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갑이 보험회사에서 화재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 이 건물의 가치, 실제 손해는 얼마냐면 1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얼마를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줄 필요가 없어요? 준다면은 1억을 줘야 돼요? 1억 5천을 줘야 돼요? 뭐 또 1억 5천이에요. 줄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 뭐냐면 자꾸 우리는 뒷대가리만 기록하려 하시는데 전제 조심하셔야죠.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냐. 벽이 방화했다니까요. 을에게는 갑에게는 뭐죠?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항상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뭘 많이 내냐면 결론보다 뭐죠? 전제를 잘 내요. 자꾸 전제를 뭐죠? 까먹으니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바꿔서 갑의 라면 끓여 먹다가 깝죽대다가 불났어요. 갑의 과실로 건물이 불탔습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책임져야죠. 그죠? 이때는 1억을 줘야 돼요? 1억 5천을 줘야 돼요? 아니 써 있잖아요. 선이 이고 자주점이 뭐예요? 현존이익. 악이면 전부. 타주면 뭐예요? 전부. 선이 이고 뭐라고요? 자주점이에요. 현존이익이 얼마예요? 얼마 남았어요? 1억 남았잖아요. 보험금 1억 받았다니까요. 그죠? 집은 없어졌잖아. 이때는 뭐예요? 1억만 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해가 안 돼요? 불타면 보험금 못 받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시지? 이해되시죠? 이제 남아있는 돈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지금 건물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선이고 자주니까 뭐예요? 1억만 주면 되고. 만약 갑이
예? 남아있는 이익이요. 남아있는 현존한다. 남아있는 이익. 지금 얼마 남았어요? 1억 5천 남았어요? 이거 손해본 돈이잖아. 그죠? 그죠? 1억을 줘야 되고 만약에 악이거나 타주면 뭐예요? 전부니까 1억 5천 줘야 되죠. 그래서 1억에다가 자기 돈 5천만 원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1억 5천을 줘야 된다. 누구한테요? 을한테. 그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했어요. 일단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비라는 것이 있고요.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일단 필요비라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서 보존비, 더 쉬운 말로 하면 수리비를 말하고요. 유익비는 이익이 있는 비용 해가지고 계량비를 말합니다. 계량비.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쳤으면 수리비니까 뭐가 돼요? 필요비고요. 고치려고 했더니 손도 못 대겠어요. 그래서 새 보일러로 바꿨어요. 그러면 계량비니까 뭐가 돼요? 유익비가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 비용은 선의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필요비의 경우에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 점유자가 뭘 했다고요?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필요비는 오히려 악의 점유자가 받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잖아요. 그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과실을 수취하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누가 비용을 받습니까? 악의 점유자가 비용을 받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게 자꾸 여기서 가치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인데 남의 집 들어가 살다가 몰래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뭐예요? 보일러 수리비를 냈다면 노숙자는 뭐예요? 악의 점유자고 과실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줘야 돼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필요비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노숙자는 받을 수 있어요? 누군요? 노숙자는. 그죠? 그 다음에 유익비인데 유익비의 경우에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존하는 이 가치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 이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고 청구를 받으면 가액의 중과분이나 또는 지출 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돼요. 가액의 증가분이나 지출 비용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을 하냐면 회복자가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보일러를 개량했어요. 개량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현존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래 보일러는 100만 원짜리였다면 지금 보일러가 150만 원이면 가액의 증가분은 얼마가 돼요? 50만 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를 갈면서 들인 돈이 만약에 돼서 150만 원이면 회복자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물론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얼마만 주겠습니까? 50만 원을 주겠죠. 그죠? 아무튼 유익비는 계량기를 말하고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구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점유자의 유치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해당 부분에서 볼 거예요. 여기는 가입해 버리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안 돼. 좀 약간 부정확한 것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례는
나중에 임대차 할 때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넘겨보신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돼지 농장을 하세요. 요새 또 돼지 난리죠. 구제역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50마리를 키운다. 근데 을도 이웃 농가에서 뭘 하냐면 돼지 농장을 하는데 어느 날 을이 키우고 있던 암돼지가 갑의 농장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기어서. 이거 중요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중요해요. 기어. 꼭 틀리지 마시고 기어 들어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갑은 뭐 50마리니까 매일 세 보는 거 아니니까 들어온지 모르겠죠. 그죠? 선이에요. 또 갑은 뭐죠? 아무 짓 안 했잖아요. 그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무과실인 거죠. 그런데 열심히 이 개를, 암돼지를 사료 먹이 가지고 키웠는데 이 암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돼지 새끼를. 예를 들어서 한 타스 1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어떻게 흐뭇해가지고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서 첫째, 요 암돼지, 엄마 돼지는 내 거다. 돌려다오라고 요구를 해요. 이랬을 때 갑은 요 을에게 암돼지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나요? 자, 돼지는 동산이죠. 동산. 저번 주 우리가 뭐 했어요? 선이 취득했죠. 갑은 명백히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돌려준다가 아니라 선이 취득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해 봐야죠. 선이 취득했으면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고 선이 취득 안 했으면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선이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기어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번 주에 했잖아요.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래가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솔직히 선의취득에서는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죠. 다른 거 뭐 무슨 뭐 카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어 들어왔잖아요. 거래가 없잖아. 따라서 요 암돼지는 뭐 하지 못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암돼지를 뭘 해야 돼요? 반환해 줘야 돼요. 그랬더니 을이 야 임마 내 돼지가 난 새끼잖아. 새끼 돼지 내놔래요. 새끼 돼지 갑을에게 반환해야 돼요. 반환할 필요 없어요? 또 이러면 어떻게 공부했잖아요. 새끼 돼지는 여기 뭐예요? 과실. 선의점에서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주권이 있잖아요. 방금 했잖아. 과실수주권이 있잖아요. 수취한 과실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새끼 돼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래야지 뭐 그냥 갑자기 또 뭐 새끼 돼지도 줘야 된다 이러면 어떡해요. 돌려줄 필요가 없죠. 왜요? 선의점에서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이 미치겠어 진짜. 암돼지를 끌고 가요. 그랬더니 갑이 야 임마 그 돼지가 얼마나 처먹었는지 아냐? 사료값 내놔. 갑이 을에게 사료값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답변을 못 하겠어요. 사료값이 여기서 뭐에 들어가요? 비용이죠. 보자고. 적혀 있으니까 보자고. 헌팅이라도 해야죠. 비용. 안 내면 뒤지겠죠? 필요비죠. 그죠? 옆에 뭐라고 보세요.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새끼 돼지 가졌죠? 과실 수취했죠? 따라서 사료값은 뭐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돼지는 뭐예요? 선의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을이 돼가지고 새끼 돼지 누가 가져요? 갑이 받고. 왜요?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다만 사료값은 받을 수가 없다. 왜요?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 지가 끌고 왔어요?
몰래 악의 점유자죠. 그러면 새끼 돼지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겠죠. 그 대신 뭐는 받을 수 있어요? 사료값은 받을 수 있겠죠. 그잖아요. 왜요? 비용은 뭐예요? 선악 불문하고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조심하시라고요? 오히려 필요비는 누가 갖게 된다고요? 악의 점유자가 갖게 된다는 거 조심하시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아직도 별 정신 없죠, 그죠? 다른 애 들어볼까요? 옆집에서 시골 사는데 옆집의 닭이 아침마다 저희 집 마당에 와가지고 계란을 낳고 가요. 달걀을. 먹으면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아, 또 보자고. 가실. 자,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요? 먹어요. 아니, 옆집의 닭이라는 말 속에서 악의 점유자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아요? 그잖아요. 달걀도 뭐예요? 천연과실 과실이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선인지 악인지. 옆집의 닭이란 말 속에서 저는 옆집의 닭이면 뻔히 알잖아요. 악의 점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달걀을 먹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달걀이 그런 게 아니라 몰래 와가지고 저희 집 닭장 안에 들어가서 달걀을 낳고 가요.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되는 거죠. 왜요? 옆집 닭인지 몰랐잖아요. 선이잖아요. 그때는 뭐죠? 과실수취권이 있는 거죠. 옆집에서요,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이렇게 우리 집 마당으로 넘어와 있어요. 넘어와 있어서 이렇게 감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가을에 따먹어도 돼? 떠먹으면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그 감이 떨어졌어요. 제 마당에 떨어져서 굴러다녀요. 따 먹으면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옆집의 나무라는 말 속에서 뭐요? 악의 점유자잖아요. 옆집 나무인지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니까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고 감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하면 안 돼요? 주워 먹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실제로 이게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살아보니까 가장 공평하더라 라는 의미에서 규정된 것들이니까요. 선입관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이씨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가면 어떻게 참 공평해요 이게. 솔로몬의 선택 같은 거니까 좀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교재 확인 문제 풀을까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죠? 추정된다. 저번 주 했죠? 그죠? 2번 사실상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할 권리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소유권.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점유권은 뭐예요? 별개의 문제. 그죠? 소유권이 없더라도 뭐 하고 있다면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은 뭐예요? 있는 거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임을 증명해야 한다. X. 왜요? 자주점임은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4번 간접점유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함으로써 민법 190조의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반환 청구권 양도로도 뭐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5번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맞나요? 다시 말하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에 안 살아도 남의 땅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니까.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점유보호청구권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기도 하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에 했던 물권적 청구권과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고요. 첫째, 주체는 반드시 뭐예요? 물권자이어야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죠? 점유자를 말하는데 기억나시죠? 옆집 아줌마이죠.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고요. 또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든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든 제한이 없는데 조심할 것은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간접 점유자에게 하는 거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막 칭기를 냈죠. 그죠? 뭐 뭐죠? 메모하시고 이해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중요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냅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 해가지고 덧붙여서 기억해야 돼요. 함께 나오니까 문제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렇게 세 번째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측에 보시면은요. 법조문이 나오죠. 204조 1항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을 당했어야 돼요. 침탈이 존재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만약에 침탈이 없다면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침탈이 뭐냐면 뺏어갔다는 뜻이에요. 훔쳐가거나 뺏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침탈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많이 나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했냐면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내 거니까 내놔라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왜요? 취소하면 소급해서 요 매매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요. 갑이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없다, 그죠? 없다. 물어보는 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는 꼴은 없는 것 같죠, 그죠? 자, 이겁니다.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사기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주 시험 문제가 어렵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자꾸 뭐만 기억하려고요? 결론만.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 사례는 돌려받을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무엇을요?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느닷없이 아무 생각 없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맞겠지. 이러면 뭐예요? X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려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침탈이 없다면 소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악의인 때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합치면 결국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누구한테는요? 선의의 특별 승계는 행사하지 못해요. 누구한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갑의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절취해갔죠. 그러니까 뭐는 있는 거예요? 침탈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 카메라를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고요. 병은 을이 훔친 사실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 거니까. 병이 뭐라고요? 선의. 그러면 갑이 이 카메라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저번 주에 했잖아요.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도품이기 때문에 얘가 선이고 무과실이더라도 2년 내에는 갑의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갑이 병에게 카메라를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몇 년이 안 지났다면요? 2년이 안 지났다면. 다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사망을 보시면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서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몇 년이죠? 1년이에요. 너무 짧죠? 그죠? 우리가 채권과 같은 권리도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우리 물권 중에서 소멸시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인데 20년이고요. 특히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몇 년만요? 1년만 돌려받을 수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인정할 수 없는 건데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요. 논리적으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지만 인정되는 물건이죠. 만약에 그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면 이미 뭘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점유권은 뭐가 된 거예요? 소멸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카메라를 훔쳐가는 순간 갑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점유권이 없어져야 되므로. 그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번. 점유권이 뭐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민법은 항상 뭐가 문제예요? 기초가 문제인 거예요. 점유권은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인정되는 물건이에요. 따라서 누가 제 안경을 훔쳐갔다면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점유권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점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져가는 순간 제 점유권이 뭐라고요?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건데 인정하기 때문에 길게 인정하지 않고 단 몇 년만요? 1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논리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유권은 방금 제가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권리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어야 돼요. 그죠? 점유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1년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이 1년이라는 기간을 출소기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내용은 뭐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은 286페이지 하단에 상호 침탈 나오는데 이건 가입표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뭐 논쟁이 많기 때문에 봐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방해 제거와 하단에 방해 예방이 나오는데 이거는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중요하지도 않고요. 법점만 조금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은 우리가 저번 주에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돼요?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번 주에 했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요. 어떻게 해서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이 기억해 두셔야 문제 풀 수 있어요. 1번 점유 회수 청구의 행사 기간은 출소 기간이다. 맞네, 그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죠? 2번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거나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침탈을 당했다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뭐가 있다면요? 침탈이 있다면. 3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 회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를 말합니까? 점유자를 말하고요. 즉 간접을 불문하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죠. 3번이 답이죠. 4번 진정한 등기 명예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 기억나시나요? 물권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맞는 질문이고 이거 제가 저번 주에 아주 자세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5번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를 제3자에게 인도했어요. 자, 인도했습니다. 스스로 준 거예요. 그럼 뭐가 아니죠? 침탈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까요? 침탈이 필요하니까요. 우측에 이제 점유 회수와 본권 회수가 나오죠. 자, 이거 좀 보자고요. 자,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고 만약 이 사람이 제정신 못 차리고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지겠죠. 판사가 뭐라 그랬어요? 침탈이 없으므로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러겠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이랬을 때 갑이 여러분처럼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다 있어. 이거 판사님 어차피 이거 내 거니까 이참에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주라고 판결해 주세요 라고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제도 지금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침탈이. 사기를 당했더라도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예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법원에다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지겠죠. 그죠? 이럴 때 차라리 이참에 어차피 내 거니까 소유권자니까 돌려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판사에게 갑이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 이거 뭘 틀려야 돼요? 왜요? 아직 안 했으니까. 왜 없냐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208조의 2항이 있죠. 2항. 점유권의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합니까? 재판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규정은 판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무조건 뭐만 가지고 재판을 해줘야 돼요? 점유권만 가지고. 뭘 고려하면 안 돼요? 소유권을 가지고 고려해서 재판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뭐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점유권 이유로 반환 청구하게 되면 재판에서 뭐 하게 돼요? 패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갑은 이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뭘 해야 돼요?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항이에요. 1항을 보시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은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했다 패소했더라도 소유권을 이유로 재판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승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소송은 서로 무엇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고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X. 유익비는 증가액이 현존한다. 현존 이익이 있으면 청구할 수가 있죠. 2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X.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다고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3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이에요. 선의이지만 뭐라고요? 타주. 타주면 뭐예요? 전부입니다. 그죠? 악의 또는 타주는 뭐예요? 전부니까. 타주면 뭐예요? 전부니까. 타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죠. 4번은 이게 동문서답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야 돌려줘 그러면 안 돌려줘 자식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저한테 뭐라 했다고요? 돌려줘 그랬을 때 안 돌려줘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쪽에서 저한테 등기 말소해줘 라고 했더니 안 돌려줘 이건 아니죠. 등기 말소해줘 싫어 등기 말소 안 할래 이 말은 알 수 있지만 지금 그쪽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면 말소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안 돌려줘 나 계속 살래 이거는 뭐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문서답인 거예요. 4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뭐 해달라고요? 등기 말소해달라고 그랬어요. 집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 친구가 뭐예요? 요새 그 헌법재판소 그 박근혜 측 대리인처럼 완전히 딴 얘기 하는 거죠. 등기 말소 이랬더니 나 이 집에서 계속 살 건데 이거는 뭐예요? 동문서답인 거겠죠. 점유자는 비용 상한 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할 수 있다. X고요. 5번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점이고 자주점이죠. 그죠?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했다는 말은 소의 의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선의고 자주점이니까 멸실 훼손에 대해서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회복자에 대하여 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어렵죠? 솔직히죠? 이게 처음에 들으시면 막 정신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당연하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다 이해되면 뭐라고요?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죠? 8월 달에 공부하면 된다.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잡다한 거를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꾸 뭐 하셔야 돼요? 곱씹으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뭐예요? 내 거를 만드는 게 공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막 뭔가를 모르니까 막 이상한 것을 잡다하게 외워 적히면 이게 몇 년짜리냐면 5년짜리 공부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인 것을 확실하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내 거로 만드는 게 뭐죠? 중요하니까 제가 정리해 드린 거 꼭 어떻게 해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눈이 말씀드리면서 필기는 꼭 하자고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력구제입니다. 자력구제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교재에 나오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하죠. 간단하게. 자, 어떤 침해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 침해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는 것이 국가구제고요. 스스로 힘으로 알아서 구제하는 것이 자력구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전제 국가구제가 원칙이에요? 자력구제가 원칙이에요? 국가구제가 원칙이겠죠. 그죠? 그죠? 동의하세요?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무해를 연마해서 원수를 죽인다. 이거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몇 주 전에 그죠? 딸이 뭐예요? 성추행 당했다고 선생을 카페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렸죠? 허용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뭐예요? 자력구제죠.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TV다 보면은 최순실 나오면 막 가서 맞아 한 대 줘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거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기대되지 않을 때만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뭐가요?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구제는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다.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기대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자력구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력방위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내 가방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럼 그 시점에서 일단 뺏기고 나중에 국가를 통해서 돌려받아야지. 그런 건 기대되지 않는 거죠. 그때는 내 힘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이 개자식아라고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자력방위권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뺏겼어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임의로 뭐 할 수 있냐면 다시 되뺏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력 탈환권인데 이거는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동산의 경우에는요. 현장에서 바로 뺐든지 아니면 추적 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가방을 뺏겼으면 현장에서 2단 옆차기하고 자력으로 뺏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추적을 했으면 추적 시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놓쳤습니다. 놓치고 나서 한 2-5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2단 옆차기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다시 만났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국가를 통해서 제 가방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은 언제까지만요? 추적 시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시만 가능한 거예요. 즉시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밤늦게 퇴근하고 저의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니까 부동산이죠, 그죠? 근데 이상한 놈이 딱 누워 있어요. 딱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그늘진 게 싸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제 집인데. 나오고 나서 이제 1층에 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아니 왜 내 집인데 내가 죄송하지? 그때 야구 방망이 들고 쳐들어가는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즉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퇴각을 한 후에는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없습니다. 퇴각을 한 후에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상한 사람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와봐 주십시오. 라고 뭘 받아야 돼요? 국가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 집인데 이렇게 했다가 큰 거 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력구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익의 침해가 있게 돼요. 근데 이러한 법익의 침해가 만약에 침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정당방위가 되고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긴급피난이라고 해요. 일단 정당방위든 긴급피난이든 형사적으로는 무죄고요.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방위의 한계예요. 정당방위 한계. 추적 시까지만 2단 여차기에서 그놈의 이빨을 날리는 건 뭐예요? 정당방위. 추적이 종료가 되고 다시 만났을 때 2단 옆차기 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정당방위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놈이 있길래 즉시 2단 옆차기에서 이빨 나간 건 뭐예요? 정당방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왔다가 다시 재진입하면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건 뭐가 아닙니까? 정당방위가 아니고요. 이거 일종의 뭐죠? 정당방위의 한계로서 작용하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거 꼭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거죠. 한 10여 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여자분이 이렇게 퇴근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 여자분을 성추행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이 뭐죠? 혀를 깨물었단 말이죠. 혀를 깨물었는데 3분의 2가 절단이 됐어요. 혀가. 그러니까 3분의 2가 절단이 되면
말은 못하고요. 음식물 삼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가 잘렸기 때문에 평생 뭐예요?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그 여자분을 정당방위이긴 한데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과잉방위라고 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이 검찰 태도가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검사는 뭐라 그러냐면 3분의 2가 절단된 거 너무나 지나친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왜 3분의 2가 됐어요? 3분의 2가 들어왔으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검찰 노리려면 아저씨 잠깐만요. 좀 빼주세요. 지금 깨물면 심하다니까 조금만 빼줘야 제가 깨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예요? 깨물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놈이 먹고 밥 못 처먹고 잘 됐지 자식 뭐 그놈.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뭐죠?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고요. 최근에 문제되는 거 그 뭐였죠? 도둑이 들어와서 아들 둘이 도둑을 때렸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뭐죠? 식물인간 됐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과잉방위가 아닌가 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건 결론이 안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과잉방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반격을 가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기대되나요? 아, 이렇게 때리면 너무 심한데? 좀 덜 때려야 되나? 뭐, 이런 거를 판단해서 공격을 한다는 건 뭐예요? 기대가 없는 거죠. 물론 그분이 식물인간 되는 거는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도 무죄로 판결나야 된다 생각을 하긴 해요. 아무튼 이 정도고. 근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러니까 교재 나오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준점유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히 무슨 말이냐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점유권이에요. 그러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건 뭐냐? 이걸 우리가 준점유라고 하고요. 준점유에 대해서도 점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 정도고 내용 자체를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소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